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두 번째,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은 우리 사회를 움직였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살펴보면 먼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을 했습니다.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탄핵 기각이 됐는데 그때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중대한 법 위반이 있어야 한다라고 해서 중대한 법 위반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거를 적용해서 탄핵 결정을 내렸죠. 그 다음에 여러분 간통죄라고 있는데요. 간통을 저지른 경우 처벌하는 내용인데 이것이 성적 자기결정권이랑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 이것도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간통죄가 없죠.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성동혼 금혼 제도가 예전에 있었는데요. 이것이 혼인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역시 위헌 결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군 가산점 제도 역시 위헌 결정이 나왔는데 군 가산점 제도는 제대 군인에게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때 가산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여성과 장애인 등 이른바 사회적 약자의 희생을 초래한다라고 해서 평등권,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인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우리 사회 전반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이고요. 헌법재판소의 역할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헌법재판소 역할은 5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구성을 보면요. 이렇게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이 누가 임명을 했는지가 나와 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대법원장 그리고 이렇게 정당이 지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의 지위는요. 이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헌법을 즉 잘 지킨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잘 보장해 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그런 기관이 헌법재판소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여러분 9명이라는 숫자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럼 9명의 재판관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요. 3명을 나눠서 뽑습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굉장히 국민들한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나눠서 임명을 하는데요. 3명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3명은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선출할 때 1명은 여당에서, 1명은 야당에서, 그리고 1명은 합의해서 선출해요. 그런데 이 9명 모두에 대한 임명은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의 권한 중에 국가 원수로서 그 헌법기관 구성권이라는 권한이 있는데요. 그거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런데 이 9명의 재판관 중에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회 동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왜 이렇게 3개의 기관에서 나눠서 선출할까요? 그 이유는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헌법재판소는 독립해서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정치적인 중립, 치우치지 않는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 구성은 이렇게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심판이
법률 심판이랑 헌법 소원 심판이에요. 네, 헌법 소원 심판. 네, 그리고 위헌 법률 심판입니다. 네, 이 두 심판은 최고법인 헌법이 있죠. 그리고 그 하위법인 법률이 있는데 이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 법률을 국회에서 만드는데 국회에서 만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거는 국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그 위배 여부를 다루는 것이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법률이 실제로 심판을 해보니까 위배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이 법률이 헌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헌법과 좀 다른 얘기를 한다 하면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일치한다, 합치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위배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이때 위헌 결정을 내리고요. 헌법과 법률의 내용이 일치하면 우리가 합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헌의 경우에는 이 해당 법률과 헌법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 법률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법률은 그 조항은 법률의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만들어진 그 법률을 효력을 상실시킬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권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참고로 헌법 불합치에 대해서도 낙태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봤는데요.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는 뭐냐 하면 이 법률의 내용이 사실상 위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효력을 정지시켰을 때 좀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해당 법조항을 유효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이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낙태죄가 있었어요. 그러면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인데 차이점은 뭐냐면요. 헌법소원 심판은 기본권을 침해당한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하는 것이에요.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인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고요. 위헌 법률 심판은 이거는 법원이 신청하는 거예요. 재판을 하는 중에 재판 중에 적용되는 법률이 법률의 위헌 여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의 주체가 법원이라는 것을 알아두세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심판이 헌법소원 심판과 위헌 법률 심판이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심판은 뭐가 있냐면 세 번째는 탄핵 심판이 있습니다. 탄핵 심판은 우리가 국회에 탄핵소추권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고위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을 했을 때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그 파면시킬지 여부, 그 자리에서 쫓아낼지 아닐지 여부를 결정하는 건데 신청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국회가 신청을 합니다.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의결할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 심판을 한다라고 했었죠. 최종적인 탄핵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2차례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4번째는 정당 해산 심판이 있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은 어떤 정당이 그 목적이 어떤 민주적인 질서에 위배가 된 경우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위배된 경우 이건 누가 신청을 하냐면요. 정당 해산 심판은 정부가 신청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정당 해산이 들어간 정당이 하나가 있는데요. 통합진보당이란 정당이 해산 결정이 났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의 사례는 하나가 있고요. 5번째는 권한쟁의 심판이 있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간의 분쟁이 있을 때 권한을 주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이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는지 아니면 중앙 정부에 있는지 이런 거를 다투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이렇게 5가지 심판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 1번부터 4번에 있는 즉 헌법소원심판부터 정당 해산 심판까지는 이것이 결정되기 위해서는 재판관 9명 중에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6명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만 결정이 됩니다. 즉 헌법소원심판이랑 위헌법률심판의 경우에는 그 위헌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고 정당 해산 심판의 경우에는 해산 결정이 나는 거죠. 이때 정족수가 6명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헌법재판소에 권한에 대한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 번만 신청 주체에 따라서 분류를 해볼게요. 먼저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뭐였죠? 이게 헌법소원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재판을 하다가 이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물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위헌 법률 심판이었죠. 그리고 정부가 신청하는 것은 정당 해산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신청하는 것은 탄핵 심판이었고요. 그리고 국가기관 사이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것이 권한쟁의 심판이었죠. 권한쟁의 심판을 제외하고는 9명의 재판관 중에 6명 이상의 결정을 위해서는 정족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추선 퀴즈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독립된 국가기관으로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9명인데요. 3명은 국회에서 선출,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을 하고 임명은 모두 대통령이 합니다. 3번 헌법재판은 재판의 결과가 재판을 받는 당사자에게만 효력을 미친다. 이거는 X죠. 헌법재판은 재판의 결과가 당사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이 난 경우에는 국회가 해당 법률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폐지가 됐죠. 그래서 그 어떤 법률로 인해서 내가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든지 피해를 봤다 하는 경우에는 다 국가가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4번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법원이 신청을 합니다. 이거를 제청한다라고 얘기하고요. 5번 법률이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를 심판하는 것을 헌법소원 심판이라고 하고, 이는 국민이, 개인이 직접 신청을 합니다. 네, 6번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국회에서 의결했을 때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탄핵 심판이고요. 7번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인 기본 질서에 어긋난 경우에는 정당 해산 심판을 합니다. 신청 주체는 정부였죠. 위 심판들의 경우에 정족수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고요. 이외에 헌법재판소는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권한쟁의 심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헌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렇게 해서 2단원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